안녕하세요. 캡틴 심우선입니다. 오늘은 캡틴 교재 103페이지 제 3단원 두 번째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단원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할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는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린다고 어렵다고 많이 질문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두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나온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니? 고기후 연구에 관한 얘기가 나와. 앞서 우리가 일기단원 할 때 일기와 기후,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지? 기후라고 얘기한 건 뭐더라? 장기간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고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류가 등장하기 전 시대인 지질시대의 기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질시대 기후, 고기후. 인류가 등장한 이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그지?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텐데, 인류 등장하기 이전 시대 같은 경우 어떠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고기후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뭐에 관한 얘기? 고기후 연구하는 방법, 빙하시추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빙하시추. 빙하시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시추라는 말 자체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캐내본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이렇게 커다란 빙하가 있대. 빙하 같은 경우는, 큰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산만하지, 그지? 그 중에서 일부만 어떻게 해요? 요렇게 빼내본다는 얘기지. 우리 교재 103페이지 아래 보면 빙하시추 그림이 나와 있죠. 빙하 일부를 이렇게 빼낸다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깊은 빙하가 있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여기 아랫부분과 여기 가운데 부분과 여기 윗부분에 빙하의 생성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된 놈, 위에 있는 게 최근 거라면 각각의 얼음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당시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고. 그래서 빙하시추의 얘기가 나온다라면 항상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에 관한 얘기? 산소 동위원소 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8산소, 16산소의 동위원소 비.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지 않냐? 보통 뭐라고요? X라는 원소기를 써놓는다라면 왼쪽 아래에 숫자를 적고요, 왼쪽 위에다 숫자를 적잖아, 그지? 왼쪽 아래 적어놓은 숫자를 우리 뭐라 불렀니? 원자 번호라고 불렀었고요. 원자 번호란 뭐더라? 원자의 성질을 좌지우지하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 정도. 그래서 중성원자라면 당연히 양성자 수랑 전자의 수가 같아요. 그지? 그치만 여기 나와 있는 G라고 적어놓은 왼쪽 위에 적어놓은 요 숫자가 뭘 의미하니? 우리 뭐라고 읽니? 얘를 질량수라고 읽는 거고요. 질량수란 양성자의 수랑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이야. 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바로 원자, 핵, 원자에 관해 들어있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만큼일 테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산소는 뭐다요? 원자 번호는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원자 번호 8번, 얘도 8번이 될 텐 거니까, 그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뭐다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 성질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산소라는 똑같은 원소기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치만 분명 질량수가 달라요. 뭐 때문에? 양성자 수가 같지만 뭐가 다르니?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 하나의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소들을 뭐라 불러?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과거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두고두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두도록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처음 나온 얘기가 뭔 얘기냐면 산소, 빙하, 얼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얼음이면 당연히 물의 고체 상태일 때를 얼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물의 고체 상태를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잘 봐. 질량수가 18인 산소랑 16인 산소를 포함한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할 때, 분자량이 누가 크니?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다, 그지? 분자량 말이야. 그러면 얘네 같은 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놈일수록 어떻더라? 분자 간의 인력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가 끌어당김 힘이 강해. 그 결과 어떻더라?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니? 녹는다가 뭐야? 고체에서 액체, 끓는다가요? 액체에서 기체. 다시 말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녹거나 끓는다는 얘기는 가까운 분자 사이 거리를 떼나서 상태 변화시킨다는 얘기일 테니까 인력이 강한 놈이랑 약한 놈 중에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아요? 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자, 이게 뭐 어디까지 뭐 화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상식적인 얘기인 거니까. 자, 이말저도 싫다고요? 그럼 얘만 기억하시자고. 뭘 기억하자? 얘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봐봐. 뭐? 그래. 똑같은 물 분자지만요. 18산소를 포함한 물과 16산소를 포함한 물이 있다라면 누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나니? 결국 증발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 얘기하는 걸 테니까. 어떻더라?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떨수록요? 낮을수록.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자, 뭐만 기억하자고요? 그래, 물 분자의 증발은 누가 더 잘 일어나? 18산소보다는요 16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가요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요렇게만 기억하신다라면 우리는 뭐 반은 먹고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동위 원소 B 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요 그림 하나로 설명이 끝날 수가 있을 텐데 잘 볼게. 요렇게 뭐 있다?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니? 육지. 얘는 뭐예요? 바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룬 건 뭐냐? 빙하란 말이야. 빙하. 빙하 같은 경우는 얼음이야. 물이지, 그지? 근데 어디에 있는 물이다? 바로 육지에 있는 물. 우리 앞서 정리했었잖아.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물은 뭐다? 해수. 그 다음에 뭡니까? 육수가 될 텐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다? 빙하. 그래.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여기 육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다? 빙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육지에 있는 물, 다시 말해 빙하는 어디서 온 거니?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호수나 하천이 얼어붙어 빙하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은 뭐다? 바닷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빙하기가 들어서요 물이 굉장히 많이 얼어 빙하가 많이 만들었다라면 그 많은 얼음이 어디서 났냐? 호수 하천 말고요 어디에서? 바닷물이 옮겨가서 얼어붙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지, 그지? 왜? 지구상 대부분 물은 해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해수가 육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얼어붙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지? 다시 말해 여기 있는 해수에 있는 물이요 빙하, 다시 말해 육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물순환할 때도 다뤘지만 반드시 뭘 통해? 대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얼마만큼 옮겨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면 반드시 여기 있는 해수가 빙하를 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이 뭐 해야 돼? 그래, 수증기로요 뭐 해야 된다고? 증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액체 상태 물이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상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액체랑 기체 누가 에너지가 크다요? 기체가 클 땐 거니까 뭐 한다? 그래, 열 에너지를요 흡수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 뭐 만들어져?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면 구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었니? 수증기가 아니라 물 또는 빙정알갱이가 떠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증기가요 다시 뭐 수증기 뭐에 의해? 응결에 의해 뭐 이때가 뭐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결과 구름 만들어진 다음에 뭐 한다라면 강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다라면 어떻게 된다? 그래, 바다에 가장 많은 물이 육지로 옮겨가서 빙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요 그림만 제대로 보신다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물이 증발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가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H2O, 똑같은 H2O가 있는 건데 얘가 뭐다? 18산소, 얘가 16산소라고 둘게요. 그러면 잘 봐. 증발이 누가 더 잘 일어나니?
증발 일어나는 양을 한번 따져보자라면 온도가 높아요 또는 온도가 낮아요 따져보자라면 자 16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는 원래 얘보다 증발이 잘 일어나 맞지? 따라서 온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18산소는 증발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따라서 어떻더라? 온도가 높아야만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온도가 낮다면 어떻게 되겠냐?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작 우리가 중요한 뭐다요? 18산소 퍼 16산소 동위원소의 비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16산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온도가 낮으나 높으나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누구니? 18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가요. 어떨 때에만 온도가 높아야만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과거 지질 시대의 기후, 특히나 온도가 높았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야? 16산소를 포함한 물은 논외로 합시다. 왜? 다 잘 일어나는 거니까. 분명 뭐 온도가 높고 잘 일어나긴 하긴다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누가요? H2O. 중에서도 뭐다? 18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에 뭐가 잘 일어나?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정말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육지로 잘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 얘기는 뭔 얘기다? 빙하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18산소. 마찬가지 물 분자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18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가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빙하의 물이라는 거 어디서 와야 돼? 바닷물이요? 증발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다.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렇다면 물이 증발이 잘 일어나야만 빙하가 잘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16산소랑 18산소 중에 누가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고요? 16산소는 늘 잘 일어나는 꼴이고 18산소는 온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일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절반 이상 이해한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자, 금방 얘기했던 대로요. 뭐다? 자, 과거 지질 시대 기온이 높았어요. 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니?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더 잘 일어난다. 그럼 다 봐봐. 증발되는 누구요? 18산소 퍼 16산소는 이 비가 커져 작아져? 커지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증발이 그만큼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그래요. 대기 중에 들어있던 뭐다요? 18산소 퍼 16산소 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증발해서 공기 중에 떠있던 게 뭐다? 구름이 되어 빙하가 만들어질 된 거니까 요 결과 뭐라고요? 빙하 속에 들어있는 뭐도요? 18산소 퍼 16산소의 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끝난 거라고. 다시 한번 요렇게 기온과 빙하 중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는 비례하는 꼴이겠네. 끝난 거라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기온이 높으면 빙하 중에 들어있던 산소 동위원소비가 증가합니다. 됐니? 근데 때로는 뭐라고도 묻는 거냐? 때로는 뭐라고도 묻냐면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를 묻지 않고요. 뭐라고 물어? 이렇게 묻기도 한데 뭐라고? 해양, 생물,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 화석 중에 바다 생물의 화석에 들어있는 누구요? 18산소 퍼 16산소의 비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과거 지질시대 기온이 높았다라면 어떻게 된디? 증발하는 양이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떻다는 얘기냐? 그래. 바닷물 안에 들어있는 해수 중에 들어있는 누구요? 18산소 퍼 16산소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 감소해? 증가, 감소? 자, 그만큼 증발해가지고요, 많이 빠져나가 버렸단 얘기야. 그럼 바닷물에 많이 남아있냐, 없냐? 많이 남아있지 않겠지? 그래. 해수 중에 이 값은 줄어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바닷물에 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래. 해양생물은 뭐 먹고 사니? 바닷물에서 바닷물 먹고 살 텐 거니까 이 산소동위원소비가 낮은 물을 먹을 테니까 해양생물을 구성하는 산소동위원소비도요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요렇게 뭐라고요? 요렇게 정리가 하나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온이 높아져 빙하 중에 동위원소비가 증가한다라면 어떻더라요? 해수 중에 들어있는 산소동위원소비는 감소하겠고요. 왜? 많이 증발해 빠져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해양생물 화석 중에 산소동위원소비는 어떻게 되니? 마찬가지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왜? 바다생물이니까. 정리되겠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첫 번째,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빙하를 시추해서요,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B를 따지는 거라고. 됐냐? 됐어요. 자, 또 우리는 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빙하 시추를 통해 우리는 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온대. 빙하 속에 들어있는 뭐다? 기포를 확인한대.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 확인. 자,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를 확인하게 되면요, 뭘 할 수 있니? 그래, 그 당시 지질시대의 대기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당연히 얼음이 얼 때 기포, 공기방울이 들어갔다라면 그 공기방울 언제 공기방울이야? 얼음이 얼 당시의 공기방울이었겠지. 다시 말해,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지질시대 대기의 일부가 들어간 걸 테니까 그걸 확인한다라면 지질시대 대기 조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와닿니? 또 아울러 우리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대기 조성 중에서요, 뭐에 관한 얘기? 특히나 CO2 비율에 관한 얘기도 한다고. CO2 비율. CO2 비율. 자, 우린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에 들어있는 CO2 비율이 어떻다고요? 크다라면 CO2 비율이 높다라면 뭘 의미합니까? 예전 지질시대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CO2는 뭐라고요? 온실기체. 온실기체 뭡니까? 지구온난화를 잘 일어나게 하는 거겠지. 그 얘기는 뭐다? 여기 지금 CO2 비율이 높다라면 온난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날 텐 거지. 온실도 잘 일어날 텐 거니까 어떻다고요? 그래, 여기서처럼 기온이 높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기온이 높아요? CO2가 많아요? CO2가 많으면 기온이 높겠구나. 뭐 때문에요? 그래, 온실 효과가 어떻더라? 잘 일어났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세트로 정리가 된다라면 끝난 거야. 뭐? 우리는 빙하 시추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거. 뭐요? 산소동위원소비를 통해 가지고요, 기온이 높지 않았냐? 어디에? 빙하 속에 들어있는 산소동위원소비. 얘가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이 되겠고요. 때로는 뭐다? 해양생물 화석 중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비. 반대가 되겠다. 외우지 마셔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뭐까지?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에 들어있는 CO2 비율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고기후 연구하는 방법, 빙하 시추를 통해 산소동위원소비와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를 통해 대기 조성까지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고기후 연구하는 방법 첫 번째 빙하 시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통해서도요,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도 지질시대 기후를 연구할 수 있다. 지질시대 기후. 자, 나무의 나이테라는 게 뭐니? 그래, 외떡잎 식물이 아니라요,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뭐다? 형성층, 관다발이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했었잖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뭔 얘기입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생장이 많이 났다? 오른쪽. 왜? 이쪽이 뭐다?
햇빛 비치는 남쪽이기 때문에. 외딴 얘기들. 또 아울러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거랑 넓은 거랑 금방 얘기했잖아, 그지? 누가 더 잘 자란 거라고요? 간격이 넓은 거.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떻더라? 나이테의 간격이 어떻다? 엉성할수록 뭐란 얘기니? 지질 시대의 기온이 어땠구나? 높았구나.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기온뿐만 아니라요.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뭡니까? 그래요.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호의 성장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산호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다? 우리는 뭘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도 지질시대 기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화석? 그래.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석 얘기가 뭐예요? 화석이란 게 뭐였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뭐라고 한다?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화석에는 크게 두 가지 뭐 있습니까?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있냐?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었지.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자,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각각의 지질 시대에만 살았던, 다시 한번 시대를 구분케 해주는 생물 화석을 뭐라고 한다?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시상 화석은 뭡니까?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구분하게끔, 환경을 가늠하게끔 해주는 화석을 뭐라고 하자? 시상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표준 화석의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뭐 선캄브리아대 같은 경우는 뭐다? 선캄브리아대는요? 적어볼까? 선캄브리아대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게 있었지. 조류. 또 뭐 있었냐? 고생대는 뭐 있나요? 고생대 표준 화석. 고생대에만 살았던 거 뭐 있었냐? 삼엽충. 또 뭐 있었어요? 갑주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중생대 표준 화석 뭐 있냐? 공룡. 또 뭐 있니? 암모나이트. 이런 게 있었지, 그지?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뭐 있었니? 신생대는요? 화폐석, 또 매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만 살았던 이 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시상 화석은 뭐다? 특정한 환경에 살았던 생물.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 않냐? 뭐다? 얘를 뭐라고 합시다? 살았던, 생존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자? 생물이요? 분포하는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생존 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이 넓은 놈 얘가 있고요. 반면 분포 면적은 좁은데 생존 기간은 굉장히 긴 놈이 있더라. 그러면 얘랑 얘가 각각 무슨 화석에 해당하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생존 기간이 겁나 길어. 근데요, 아무데나 자라지 않고요,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곧 뭔 얘기냐? 환경을 탄다는 얘기겠지, 그지? 얘가 뭐에 해당한다? 시상 화석에 해당했구나. 얘는 뭐에 해당하냐? 특정 시대에만 살았고요. 단 그 시대에는요, 넓게 번성했던 거라고. 얘가 뭐에 해당해? 표준 화석에 해당할 거라고. 시상 화석, 표준 화석. 정리됩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자, 여기다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익히 1, 2학년 때 들어왔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한 것 뿐이고요. 시상 화석 대표적인 게 뭐 있니?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고사리. 자, 고사리는 뭐다? 고생대 때 번성했던 양치식물. 양치식물인데, 자, 얘는 어떻더라? 어떤 환경요? 온난, 습유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육지에서 잘 사는 놈. 그래서 얘는 고생대 번성한 식물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뭐니? 고사리 나무를 먹잖아, 그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온난 습유난 육지를 의미하는 거고, 또 뭐 나오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호화석이 있다라면, 산호는 어떤 데 살아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뭐다? 산호화석.
또 뭐까지요? 조개화석까지. 조개화석. 조개도 뭐다요? 얘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사는 놈이지.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 중턱에요. 에베레스트산 중턱에 조개화석이 있대. 이 조개화석 어디 난 거냐? 바다에서 날아온 거냐? 말이 안 되지, 그지? 현재 에베레스트산이 이렇게 높지만 예전에 조개화석이 있을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였겠구나? 아, 얕은 바다 또는 갯벌이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호만 하더라도요, 어떤 환경에 산대요? 따뜻할 때 살아가는 놈이래. 그래서 산호의 생장선이, 산호도 마찬가지요? 생장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간격이 좁다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아, 이때 수온이 높았겠구나. 아, 산호가 살기 좋은 환경에 있구나. 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고기후, 지질시대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캡틴교지 104페이지 나오는 뭐에 관한 얘기? 지질시대 기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 기후. 지질시대 기후. 자, 뭐 지질시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있다 그랬냐? 선 캄브리아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선 캄브리아대. 자, 선 캄브리아대의 전반적인 기후 특징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뭐 했다? 온난했다.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캄브리아대 워낙에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캄브리아대 기후를 가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왜? 지각변동 등에 의해서 많이 유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온난했을 거야 라고 유추하는 것 뿐이고요. 아마 수능과 같은 공신력 있는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다음. 성캄브리아 다음이 뭡니까? 고생대가 되겠고요. 자, 고생대의 가장 두드러진 기후의 특징은 뭐 다른 건 차치하고요. 어떻더라? 고생대 말기에 커다란 뭐가?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게 특징. 그래서 커다란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뭐다요?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 이렇게 된 거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니 얘들아? 그래. 여기 나오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뭐에 따라서? 대규모 지각변동과 지각변동 또는 뭐다요? 생물계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거든. 당연히 빙하기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돼?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요. 새로운 종의 생물들이 만들어졌겠지, 그지? 그래서 고생대 끝난 거라고. 게다가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자라면 왜 고생대 말기에 커다란 빙하기가 찾아왔니? 우리 이미 앞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질시대 여러 대륙이 뭉쳐서 커다란 하나의 초대륙이 됐잖아. 뭐 만들어졌니? 그래, 판게아 형성에 의해. 판게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됐다? 판게아 형성에 의해서요? 해류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우리 뭐 앞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엘니뇨 라니냐만 하더라도 남쪽도 해류가 조금 강하냐 약하냐 때문에 라니냐 또는 엘니뇨가 일어났던 거지. 기후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땅덩어리가 다 뭉쳐버려서 해류가 단순화가 된다라면 해류가 급격하게 변한 거지, 그지? 기후도 급격하게 변해요. 그 결과 어떻더라? 고생대가 끝나버린 거란 얘기. 됐습니까? 다음, 중생대. 자, 중생대 같은 경우도요, 어떻더라? 특징이 어떻다? 아주 온난했다라는 얘기. 온난했다라는 거고요. 또 아울러, 중생대 하면 뭐 떠오릅니까? 공룡. 자,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냐? 공룡 멸종한 거 뭐 때문이니? 그래요. 빙하기 때문이에요. 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생대 특징 뭐라고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가 뭐다? 중생대. 전반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한데, 뭐 몸집이 큰 공룡 같은 경우는 키가 뭐 10m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어릴 때 책 읽어봤었잖아, 그지? 근데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심장박동에 의해 혈액이 어떻게 해요? 온몸 곳곳에 잘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그렇대. 심장이 혈액이 아무리 강하게 뿜어져도 일정 이상의 압력 넘어갈 수 없다더라고.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몸집이 큰 게 존재할 수가 있었니? 그래. 이렇게 큰 몸집의 생물들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날 수 있던 것도 바로 뭐?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래. 그래서 가능했다는 얘기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빙하기는 아닌데요. 어떻더라? 뭐 흔히 우리가 나온 대로 뭐 운석 충돌 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 지구의 온도가 빙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갔지, 그지? 그 결과 공룡이 멸종했어요. 이런 얘기들. 됐습니까? 다음 뭐까지? 신생대까지. 자, 신생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그래. 여러 차례 빙하기가 반복됐대. 자, 빙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빙하기가 오기 전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높았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간빙기라고 얘기를 한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어요. 요 정도만 정리하신다라면 지질시대 기후 정리 끝!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캡틴 교지 104페이지 아래 나오는 기출문제 변형.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요. 신중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도전! 자, 104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자료가 되겠고요. 나와 있는 게 뭐 나와 있니? 지질시대의 대기의 CO2 농도랑 뭐다?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CO2 농도랑 기온이 대체로 어떠니? 그래프가요? 일치하는 걸로 나타나지. 아주 중요한 사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CO2 농도랑 어떻게 해요? 기온과는요?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이산화탄소요? 온실기체니까. 온실기체가 많을수록 어떻더라? 온실효과가 잘 일어날 텐 거니까 기온이 높아질 수밖에. 자, 그럼 볼게. 이산화탄소 농도 얘기했잖아. 뭐랑 비례한다고요? 기온과 비례한대. 그러면 빙하기랑 간빙기가 있다라면 누가 기온이 높니? 간빙기가 높아요. 얘가 클 수밖에 없겠네. 다음, 빙하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례. 자, 빙하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례 다시 한번. 자, 얘를 결정하는 건 누구랬니? 16산소보다는요 18산소가 결정하는 거고, 얘는 어떻더라? 온도가 높아야 증발 잘 일어나 빙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해수 증발에 의해 빙하가 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따라서 이 값이 뭐에 비례해? 그래요, 기온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빙하에 들어있는 건요. 그럼 끝났네. 현재가 얘고요. 15만 년 전이 언제냐? 요쯤이겠네. 그럼 누가 높니? 그래, 현재가 더 높겠구나. 다음, 세 번째 문제 이렇게도 묻기도 한데, 수권 중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육수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누구였니? 빙하. 다시 말해, 수권 중 육수가 차지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이거에 있는 얘기하는 거야. 뭐다? 빙하의 비율을 묻는 거예요 라는 거랑 같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빙하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빙하가 많이 얼어요?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그만큼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빙하가 많이 얼어서요 육수가 차지한 비율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현재랑 누구니? 3만 년 전 얘가 되겠네. 당연히 빙하 비율이 높으려면요 온도가 낮은 놈이 될 텐 거니까 3만 년 전이 더 빙하 비율이 더 크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지구 평균 기온 비교를 한다면요 현재는 누구니? 얘란 말이야. 현재 기온 얘인데 지질시대 평균 대체적으로 이런 꼴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당연히 뭐라 봐야 되겠냐? 지질시대랑 현재랑 평균 기온 누가 높니? 그래, 현재가 높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해석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뭐 CO2 농도도 어떻게 해요? 지질시대에 따른 때보다요 월등히 높은 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고기후 연구, 인류가 살지 않았던 지질시대 기후가 온도가 높았냐 낮았냐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였니?
빙하 시추였었다, 그지? 특히나 뭐요? 산소 동위원 소비. 자, 잊지 않게끔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기후변화 첫 시간 고기후 연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지구 기후 변화 요인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신동입니다.